안녕하세요. 수정입니다. 우리 기적 방송국에 오신 우리 여러분 환영합니다. 행복한 날이고요. 기적이 퐁퐁퐁퐁퐁퐁 얼마나 오늘은 기적이 쓰나미처럼 찾아올까요? 여러 군데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 귀 빵빵 열고 오늘은 즐거운 날이니까요. 2020년 4월 15일 선거하는 수요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쉬는 날 쉬는 분도 계시고 안 쉬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대표로서 우리는 각자 책임을 져야 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어린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아들에게 주는 말, 딸에게 주는 말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공병호의 초콜릿이라는 책입니다. 21세기 북스에서 나왔습니다. 맛있는 성공 이야기고요. 여러분 맛있게 곱 씹어보세요. 좀 우직하게 손해를 보는 듯 1915년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의학 석사 학위를 막 받은 젊은이들이 꿈에 부풀어 있었어요. 그중 가장 우수한 두 학생을 지도교수가 연구실로 불러서 물었어요. 지금 자네들이 하고 있는 연구는 무척 중요하네. 한 명이 학교에 나와 함께 연구를 계속하면 좋겠는데? 앞날이 보이지 않는 연구직이라는 모험과 의사라는 안정되고 부유한 삶. 결국 동전을 던지기로 결정한 한 젊은이가 대학 연구실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1923년 어느 날 의사가 된 친구는 놀라운 소식을 만나는데요. 자기 대신 대학 연구실에 남았던 친구 찰스 허버트 베스트가 개의 췌장에서 인슐린을 발견한 공로로 노벨 생리학상을 공동 수상하게 되었다는 기사였어요. 의사가 된 친구는 가슴을 치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고, 학교에 남아있었더라면 내가 노벨상을 탈 수 있었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갈림길 위에서 서게 되고 이런저런 선택으로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가요. 약삭빠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저만치 앞서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생각보다 인생은 무척 길어요. 끝없이 성장할 것 같던 산업이나 직종도 어느새 추락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는데 좀 우직하게 손해를 보는 듯 살아가면 우리가 기적 같은 일이 발견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해보는 오늘이었습니다. 나를 위한 빈자리. 마음 먹고 깨끗하게 정리한 책상이 다시 엉망이 되는데 며칠 지나지 않죠. 책이며 각종 서류가 잔뜩 쌓인 책상을 보면 머릿속도 그와 비슷한 처지인 것 같은데 쓸모없는 것을 규칙적으로 버릴 수 있는 것도 경쟁력이래요. 쌓아두면 자료며 서류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만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말끔해진 책상 위를 바라볼 때 그 상쾌함. 참 좋겠죠? 내면을 정리하는 습관 역시 중요하대요. 여기 나를 위한 빈자리에 나옵니다. 스페이스 클리어링이라는 말이 있어요. 주변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는 것 뿐만 아니라 공간과 상황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정화시키는 것이 포함된 말인데요. 스페이스 클리어링은 에너지 충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합니다. 삶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과 권한은 나날이 커지죠. 이런 시대에 내면의 스페이스 클리어링은 진정 필요한 기술인 것 같습니다. 일이 몰릴 때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이 일이 나의 힘을 소진하게 하는가? 나를 더 강화시키는가? 내가 지금 하고 있거나 하려고 계획하는 일이 진정으로 중요한 일인가? 이 정도의 투자가 나에게 유용한가? 아니면 값진 시간을 낭비하는 것일 뿐인가?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 너무 열심히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눈앞에 닥친 일이 굳이 할 필요가 없거나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결론이 나면 당당하게 NO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자신을 찾는 휴가를 떠나라. 환경이 여러분을 괴롭힐 때 분위기에 압도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어떻게 하면 환경이 빚어내는 무거운 분위기 속에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을 조용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요. 반드시 긴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딱 10분이라도 일상 속에서 짧은 시간 동안 차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이나 아니면 목적지로 걸어가는 순간에도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관찰할 수 있다는 거죠. 저 멀리서 나를 바라보는 눈, 그것이 내 눈인 것처럼. 자, 켈트인에게 전해 내려오는 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지쳐버린 많은 사람은 그동안 자기 자신에게 시간을 주지 않았다. 일을 잠시 멈추고 자기들의 영혼이 따라올 시간을 주지 않은 것이다. 자신에게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은 단순하면서도 꼭 필요한 것이다. 모든 일을 잠시 내려놓고 그동안 무시했던 그대의 영혼이 다시 그대를 만나게 하라. 그것은 그대의 잊혀진 신비와 다시 가까워지는 멋진 일이다. 자, 히말라야 산에 올라가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막 계획해가지고 돈 엄청 들여서 거기에 뒤에서 짐을 가지고 얹히는 짐을 무겁게 들고 막 같이 올라가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셨다네요. 막 같이 막 올라가다가 멈춰요. 뭐 하는 거야? 빨리 움직여야지. 지금 제 영혼이 뒤따라오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잠시 정신을 차리고 그 켈트인이 말씀해 주셨답니다. 젊은 날은 인생을 위한 투자다. 그렇죠. 젊은 날 되게 바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 6개월 동안 전임자 월급의 반만 받고 일하겠습니다. 홀. 나중에 제게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그때부터 제 능력에 맞게 월급을 주십시오. 와, 이런 얘기 들으면 만약에 그 상대방이라면 저는 그 사람의 가치를 찾겠습니다. 분명히 나오겠죠? 6개월이 뭐야. 한 달 사이에도 나오겠는데요? 어느 젊은이가 이렇게 말하고 새 직장을 선택했다. 그가 택한 직장은 1960년대 당시 국제적으로 비즈니스를 확장해가던 메리 퀀트라는 회사였고 그의 이름은 케빈 로버츠였다. 이 젊은이는 현재 아이디어 컴퍼니인 사치앤사치사의 회장이 되었고 전 세계 82개국에서 7,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일할 정도로 성공하였다. 아들아, 어느 누가 다른 사람 월급의 절반을 받고 일을 하고 싶겠니? 하지만 그는 일찍부터 인생을 투자란 관점에서 바라본 인물이었어. 지금 눈앞에 있는 일이 정말 배워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승부수를 던진 것이지. 알다시피 화장품 업계란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지. 케빈 로버츠는 그 업계에서 집중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도전하고 실패하고 배우고 다시 도전하는 일들이 이어졌지. 이 모든 과정에서 그는 진정으로 자신이 하는 일을 즐겼다고 한다. 후일 그는 이렇게 회상했어요. 나는 매 순간을 사랑했어요. 혁신과 즐거움은 우리의 열정이었습니다. 케빈 로버츠는 젊은 날 미래를 위한 투자로서 당장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선택을 감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에겐 인생의 초반전에 아무런 가식 없이 밑바닥을 길 수 있는 마음가짐이 있었다. 오늘날 그가 거둔 성공은 이런 자세 덕분일 것이다. 아들아, 기회란 남들이 편하게 가는 곳에 있지 않아. 항상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인 덕분에 케빈 로버츠는 기회를 잡았던 것이야. 아들아, 앞으로 내 앞에는 수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이야. 네 앞에 놓인 인생에서 네가 어떤 승부수를 던질 것인지 이 엄마는 늘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려 해. 아들 화이팅! 자, 그리고 상대방의 협력을 얻는 아주 방법이 좋은 것 같아. 이거를 읽어줄게. 아들아, 엄마는 내가 언제나 너의 일을 자발적으로 잘 해나가기를 바라고 있어. 그렇게 하고 있고 시켜서가 아니라 너 스스로 너의 문제를 해결하고 상황을 개척해 나가기를 원하는 거지. 미국 필라델피아의 아돌프 셀츠란 한 사람이 자동차 전시장의 영업부장을 맡고 있었어. 그는 사기가 뚝 떨어져 버린 세일즈맨들의 의욕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찾느라 고심했어. 그 결과 부진한 영업 성적에 대해 일방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보다 직원들 스스로가 문제점을 찾아내고 대안을 만들어내도록 하는 것이 낫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거야. 아돌프 셀츠는 회의를 소집하여 부하 직원들에게 여러분들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평소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달라고 요구하죠. 그들이 말하는 모든 요구사항을 낱낱이 칠판에 적은 다음 이렇게 얘기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자신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인지 말해주기 바랍니다. 충성, 정직, 솔선수범, 낙관적 사고방식, 팀워크, 하루 8시간 열성적으로 근무하는 것 등의 문제 해결책들이 부하 직원들의 입에서 술술 흘러나온 것이다. 직원들이 스스로 문제점과 해결책을 밝혔으니 그 이후의 결과는 짐작할 수 있겠지? 윗사람의 지시와 명령을 통해서도 문제는 해결될 수 있지만 아랫사람 스스로 문제에 대해 진단하고 해결책은 찾은 경우와 비교해 본다면 그 결과가 어마무시할 거예요. 뉴질랜드의 새 키위라는 새가 있어요. 천적이 없고 먹이가 풍부한 땅에 정착해 더 이상 날 필요가 없게 되자 날개가 퇴화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환경이 바뀌고 나자 키위는 이제 동물원에서나 볼 수 있는 멸종 위기종이 되었어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이 날개를 접게 할지도 몰라요. 날지 않는 것은 더 이상 새가 아닌데요. 자, 날개를 펴세요. 우린 천사니까. 부자 아버지와 부자 아들. 아들아, 혹시 내 부모가 지금보다 더 부자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는지 모르겠다. 좋은 부모를 만나서 좋은 환경 속에서 성장한다면 운이 좋은 것이겠지만 그것이 인생살이의 전부는 아니지. 부유한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 인생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을 키우기가 무척 어려워. 아버지가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스스로 땀 흘리지 않고 부모의 재산이나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시작한 사업에서 마지막까지 일가를 이룬 사람들을 만나보기는 쉽지 않았어. 아버지는 이따금 삶이란 그다지 불공평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해. 부유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장할수록 스스로 일어서고야 말겠다는 강한 의지를 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야. 스모 선수로 출발해 훗날 오타니 중공업과 호텔 뉴 오타니까지 만들어낸 일본의 기업인 오타니 요네타로는 피 맺힌 돈이 성공을 부른다라고 말했어.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 해도 자신의 노력과 땀이 들어있지 않으면 희한하게 그 돈이 없어진대. 반대로 무일푼이 되어 벼랑 끝에 서게 된 사람은 내가 여기서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땐 정말 끝장이야 라는 생각에 새로운 결심을 하게 마련이지. 그래서 그렇게 새로 시작한 사람은 피 맺힌 돈을 벌게 되기 때문에 성공이 기다리고 있대. 그러니까 우리 부유하게 태어나고 순탄하게 청소년기를 보내는 게 반드시 축복만은 아니라고 생각하자. 우리는 두 발로 이 땅에 우뚝 서고야 말겠다는 결의를 하자. 화이팅! 정말 저희 아버지도 저 대학교 3학년 때, 대학교 3학년 때 면허를 따고자 시험을 보려고 국가고시를 앞두고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때 유언이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들, 저는 딸이고요. 둘째 딸이고 오빠가 하나 있어요. 저희 오빠, 엄마와 오빠를 같이 불러놓고 아빠가 유언을 하세요. 우리 아들 사업을 시켜줘라 여보야, 이렇게. 근데 그 말을 엄마는 잘 해석을 못하신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도 물론 후회를 하고 계시지만 이미 지나간 건 후회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참 성격도 급하시기도 하시죠.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 오빠도 어렸고 엄마도 성격도 급했고 그렇게 해서 그 돈을 오빠를 줍니다. 그때 하고 싶은 일이 있었겠죠. 하지만 찬찬히 뜯어보고 해석을 하고 분석을 해서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그 사업을 굉장히 빠르게 망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돈이 나갑니다. 와, 정말 그런 속도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분을 잘 알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한 도전. 일본 시바라 공대 총장인 에사키 레오나는 1973년에 초전도 현상에 대한 연구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인물이에요. 그가 와세다 대학에서 21세기를 위한 창조적 자기 발견이라는 강연을 하며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두 가지 개념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바로 First Runner와 Second Runner예요. First Runner는 창조적인 실패와 두려움을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 발견에 전념하는 사람들인데, 반면 세컨드 러너는 전례나 선례, 관례 또는 본보기 같은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사람을 말해요. 세컨드 러너는 인화 단결이나 협동심을 무엇보다 중시하며 헌신을 통한 도전과 모험을 극도로 자제합니다. 에사키 총장은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는 퍼스트 러너가 되지 않으면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고 강조했어요. 얼마 전 그가 저번에 한국을 방문해 부산의 모 대학에서 열린 강연에 참석했는데, 인간의 능력 한계와 도전이라는 주제의 그 강연에서는 자신에게 노벨상이란 영광을 안겨다준 계기는 젊은 날 정체성을 찾기 위한 개인적 자각과 실천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해요.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른 게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 가운데 독특한 것은 무엇인가?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었다 해요.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인생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착실히 진행해온 끝에 노벨상까지 받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해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인생의 주요 목표가 되어야 해요. 그것은 한 인간을 성공하도록 이끄는 길일 뿐이 아니라 그가 속한 가족과 조직, 나아가 그 사회를 번영하게 만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신들은 지금보다 100배는 더 큰 사람이에요. 아시죠? 이 세상 모든 당신들이, 젊은 당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기적 방송국의 크리스탈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는 무엇을 위해, 나는 어떻게 하면 즐거울 것인지 한번 나를 위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감사하고 늘 사랑합니다.